폴만패 심층 프리뷰에서 다뤄드릴 경기는 승무패 36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포항 대 수원FC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굉장히 순항을 하면서 K리그 2등을 달리고 있고,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K리그 1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포항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재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포항 쪽으로 투표율이 80% 가까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항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신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매율이 포항 쪽으로 몰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한폴만패 심층 프리뷰를 통해서 13번 경기 포항 대 수원FC 경기에서 어떤 면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미드필더 이영재 선수가 수원FC 소속인데 김천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포항 원정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에 입대하기 전에 수원FC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플레이메이커이고, 특히나 왼발 패스 능력과 슈팅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FC의 중원에 이영재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드업,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가능한 이영재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전방에 포진하고 있는 라스나 이승우 같은 공격 자원들을 위해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영재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무에서 전역을 하기 전에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키웠고, 김천 상무 소속으로 4골 10도움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전역을 했기 때문에 김천 상무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포항 원정에서 수원FC가 이 이영재 선수가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선수가 전역 후에 경인일보라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역할은 질 좋은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격수가 공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재 선수가 중원에서 왼발 패스 한 방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FC의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이영재 선수가 가세가 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선수가 왼발 킥 능력과 슈팅 능력도 갖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보시면 이 미드필더인 김선민 선수가 혼자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서 부담이 컸었는데 이러한 수비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영재 선수가 마냥 공격만 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수원FC에 합류가 된다면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도 병행을 하면서 김선민 선수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도 있는 수원FC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선수의 이러한 인터뷰가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영재 선수가 김천 상무로 입대가 되면서 플레이메이커가 무릴로 선수 한 명밖에 없었고, 이 무릴로 선수마저 최근에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플레이메이커가 부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주에서 미드필더 윤빛가람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원FC가 윤빛가람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를 품게 됐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수원FC에서 올 시즌 4골이나 넣으면서 이 미들라이커로서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빛가람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상황에서 이영재라는 플레이메이커까지 들어오는 수원FC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보다는 수비가 상당히 문제인데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이 수비 밸런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영재라는 공격적인 성향의 플레이메이커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 다른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 윤빛가람 선수와의 공존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영재 선수가 자신이 수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터뷰는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이 골닷컴과 가진 인터뷰인데 윤빛가람 선수와 김선민, 정재용, 그리고 이번에 전역하는 이영재 선수까지 4명의 미드필더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미드필더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로 낼 수 있는 미드필더들은 많아야 3명, 적게는 2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미드필더들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것인가가 감독의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도균 감독 역시 이영재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전력은 확실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영재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를 공존을 시킬지 아니면은 이영재 선수 혹은 윤빛가람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할 것인지 상당히 딜레마가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영재 선수를 한 칸 더 내려서 빌드업이나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집중을 시키고 올 시즌 4골이나 넣고 있는 윤빛가람 선수를 한 칸 위로 끌어올려서 보다 공격적으로 박스 타격을 맡기는 역할을 부여를 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미드필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기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성공과 실패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가 포항의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시즌 초반, 시즌 개막전에는 인천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이명주와 신진호라는 굉장히 걸출한 미드필더들을 2명을 품게 돼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명주 선수와 신진호 선수를 동시에 기용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인천이 공수 밸런스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의외로 조합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성환 감독이 신진호 선수와 이명주 선수를 공존을 시킴에 있어서 최적의 포메이션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원FC도 이영재 선수가 전역을 했다고 해서 마냥 전력이 강화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FC 입장으로서는 김도균 감독이 윤빛가람 선수와 이영재 선수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공존을 시킬 수 있을지 최적의 포메이션이나 이영재와 윤빛가람 선수의 파트너로 어떤 선수를 세워야 될지를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이 경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1차전 맞대결을 펼쳤는데 수원FC 원정에서 포항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 것은 당시 1차전 맞대결에서 수원FC에서 득점을 올렸던 무릴로라는 외국인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FC에 없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달 수원FC 원정을 가서 모두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고영준과 정재희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양 팀이 서로를 향해 득점을 했었던 선수들이 모두 빠지게 된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 1차전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핵심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후반 막바지에 퇴장을 당했던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번 포항 대 수원FC 경기는 지난 1차전과는 사뭇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포항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홈 성적이 울산 다음으로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6승 2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기 때문에 포항이 K리그 1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원정에서 가장 적은 승점을 따내고 있을 정도로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 성적 2위 포항과 원정 성적 꼴찌 수원FC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액면가로는 당연히 포항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강원과의 FA컵 8강 경기를 치러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그 경기에서 극장골로 조금은 어렵게 승리를 거뒀고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FA컵을 주중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포항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주중에 FA컵 8강 경기를 치른 포항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소개를 드렸던 이 수원FC의 미드필더 이영재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생각 이상으로 수원FC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포항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매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36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포항 대 수원FC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항 쪽으로 투표율이 80% 가까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양 팀의 결장자 정보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한 뒤에 수원FC 쪽 이변을 투폴로 가져갈지 말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